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건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엮어서 봤을 때 내일 지금 오전에 트럼프가 뭐 이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뭐 제가 감히 추정하자면은 이란과 미국 일방적으로 빠진다기보다는, 그러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고 그 다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협상이다, 협상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게 아니면은 트럼프가 혼자 2월 말에 공격해가지고 꽁지 빠진 모습만 보이고 유럽의 전통적인 소위 나토로 불리는 그런 동맹국들하고 관계만 틀어져서 외톨이가 됐다는 거. 그리고 미국 국내 여론은 악화돼서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그거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려고 한 달 동안 전쟁을 했습니까? 가서 폰만 잡고.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 방문, 트럼프의 중국 방문 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트럼프가 고생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로 움직이고, 원래는 이제 물론 그전 우크라이나도 돼야 되죠, 해결이. 원래 그전에는 이란전을 시작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이란, 북한을 묶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제가 쭉 드렸죠. 거기서 북한이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입장이 처음에는 이게 돼서 그때 이제 싱가포르인가 필리핀 그 두 나라를 방문하는 중에 발생한 일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지난주 한 10일 전부터는 어찌될지 모르겠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이재명의 말이. 근데 오늘은 또 낙관론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하고 미국하고 물론 이제 북한하고 언론에 뭐 당연히 노출되지는 않지만 면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오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갑자기 왔거든요. 저는 갑자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반응,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번 건이 미국이 꽁지 빠진 모습을 보여갖고는 안 돼요. 일방적으로 퇴각하는 모습, 이란은 계속 싸우겠다고 살기등등한데 미국이 힘에 밀려서 빠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양쪽이 폼을 잡는 게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미 방향은 북한 쪽으로 가 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3월 31일 날 방문하려고 했던 중국 방문을 연기했다는 거요. 한 달 보름. 그게 딱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이다. 물론 이란,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그래야지만 갑작스러운 이란전 종전이 설명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설명 자체의 시도가 없지요.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따지고 보면 손해보는 짓밖에 안 한 거예요. 동맹들 다 떨어져 나가, 전 세계 여론이 등 돌려, 또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 내 여론이 등 돌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는 다가와, 공화당에서 불신이 세죠. 지지율 30% 초반대로 곤두박질 쳐. 30% 초반대면 미국에서는 위험한 겁니다. 엄청나게. 아무 소득도 없이 시간만 버리고 지지율 떨어지고 국제관계에서 고립되고 한 달간 뭔 짓이냐,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예. 자, 설명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구슬을 꿰어보려는 것이고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에 기반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측한 대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논리의 틀을 하나를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논리를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 맥락을.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볼게요. 자, 내일 오전 대국민 연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하루 종일 뜨더라고요. 일방 종전 선언하고 빠지나,
근데 여러분 말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방 종전 선언하고 빠지나? 이 말은 꽁지 빠졌다는 뜻이에요. 만만치 않네. 나 도망가야 되겠다. 일방적 종전 선언한다? 이것은 뭐냐면 도망간다는 이야기다. 도망간다는 이야기. 그 말을 이렇게 애들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하고 이제 다극화 세상으로에 가서 미국이 그 다극화 중에 한 축을 담당해야 돼요. 미국의 달러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패권적 지위를 잃는다는 것 자체가 달러의 탈출률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어려운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트럼프인데 여기서 꽁지 빠진 모습을 보이면은 그의 정치적 생명도 어려워지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안 되고 북한한테 오만하게 보인다. 북한이 훨씬 더 오만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한테. 우리는 이란보다 강한데 너희가 이란한테도 꼼짝 못해?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북한하고 이야기도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잠시 보이더라도 달러 자본이 도망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 있다고 봐요. 예, 그 처음부터 뭐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란의 뭐 정권을 확 뒤집어 엎고 점령을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라크 전처럼 생각하지는 전혀 않았어요. 초창기부터. 예. 자, 그 이란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죠. 뭐 트럼프는 이란에서 아마 2, 3주 후에 떠날 것 같으면은 2, 3주 후면은 4월 중순이거든요. 예. 자, 이 밑에 게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란 대통령이 필수 조건 충족 전제로 종전 의지 있다. 이것은 예전에 다 협상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때 합의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핵무기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은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가입국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북한 같은 경우도 그걸 NPT라고 그러죠. NPT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하고 나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다음에는 세상의 규칙을 다 준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들이 여러저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든 거예요. 뭔가의 이유로. 그 뭔가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첫 번째 하나 이미 말씀드렸어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싹 묶어서 한방 해결하려고 했다. 왜? 중국 처음 방문하려고 했던 날짜가 3월 31일이니까. 근데 저는 북한이 그걸 거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다시 한번 그때 미국을 날아갔다는 부분이 있고, 한 1, 2주간 우리 쪽에서 주요 인사들이 미국 거짓말을 해가면서 미국을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래서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란과의 협상하는 모양새로 마칠 가능성이 크다. 그게 내일이 됐든지 뭐 발표 내용에도 이란과의 합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냥 미국이 도망치는 모습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지금 맥락이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지명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은 제가 늘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모닝 컨설터 데이터가 한 일주일 내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도 지금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40% 정도?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정말 이미 위험한 상황인데 이 기사가 언급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33%다. 이건 위험한 거 맞고 지금 그럴 계제가 많죠. 공화당이 비명을 지른다. 대통령을 버려야 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지금 언론 보도만 보자면은 트럼프 혼자 스스로 초래한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또 다른 사안 또 붙잡고 늘어지겠죠, 언론들은. 이 목적이 뭐냐? 자,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북한 이야기는 해드렸고, 그래서 시간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방문을 연기한 거, 한 달 반 연기한 거, 그걸로 시간을 벌었고 이란 건은 이번에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데가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북한과의 이야기가 됐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뒤에. 예. 뒤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런 어떤 조그만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자, 미국이 위험한 거는 이거죠. 이것을 우리 언론과 전 세계 언론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오히려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값이 지난 76년부터 뭐 한 50년치예요. 추이. 자, 2년 2023년 정도부터, 즉 바이든 후반기 때부터, 그리고 또 어떤 때냐 하면은 미국이 이제 촉발시켰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와 미국이 패색이 짙어진 거. 딱 그 시점부터 금값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가 다 재당선된 거예요. 자, 달러의 적이 금입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안 위험할 리가 있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죠. 1년 예산에, 미국 1년 예산의 20%와 30%, 20에서 30% 정도를 채권의 이자를 1년에 2번 줘야 되거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니까. 그 이자 넣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코로나 전국에 또 우크라이나 전 전국에 바이든은 돈을 더 땡겨다 썼죠.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미국에. 그걸 어떻게 숫자를 맞춰낸 거예요. 그 숫자도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제가 보건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미국이 망조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 일을 벌리고 나서 금값이 오르고 죄송합니다. 원유값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지금 1,500에 넘어가잖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 하니? 미국만 이렇게 돼서 미국이 망가지면 미국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거품이라는 거거든요. 금의 값이 실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07년, 8년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 생기고부터 돈을 계속 풀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전쟁통, 코로나통 더 풀었죠. 시장은 넓어지지 않고 새로운 기술은 등장하지 않아요. 또 거품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겠죠. 그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 환율 전세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미국이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턴이 빠지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미국이 패권 구도를 70년 이상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망가지면 미국이 전부 다 빚을 전부 다 달러로서 전 세계가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중국마저도 빚을 다 떼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전 세계가 미국만 알턴이 빠진 것은 쏙 빠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빨이 왕창 다 내려앉아요.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너도 나도 나만은 살겠다라고 아기다툼을 벌이게 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공황 이후에 전쟁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척해서.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건 이게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란 전쟁을 아무 이유 없이 벌인 거는 이것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달러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같이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왜? 전 세계 많은 자본, 특히 달러 자본의 많은 부분을 유태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을 버리고 미국으로 갈아탔잖아요. 이스라엘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온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란입니다. 이란 공격하는 거. 이스라엘의 적인. 그래 됐다고 봐요. 거기다가 북한 이란 문제를 해결하면서 디딤돌로 삼아서 탁 우크라이나도 같이 해결하고 북한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쌈박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지금 한 달 정도 늘어진 거예요. 원래는 종전 됐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포한 게 지금 한 2주 전이잖아요. 트럼프가. 예. 그러면 그때 한 2, 3주 전 됐는데 그때랑 이번에 다른 게 뭐냐? 그 다음 북한이거든요. 북한과의 해결 방식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 최근에 금값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것들이 복합적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큰 요소다. 미국의 달러의 유출 문제, 달러를 버리는 거죠. 유출이라기보다는 그거랑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게 서로 상호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2026 좀 전에 그래프를 확대한 겁니다. 최근 것으로 2026년 2월 말 금값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약 5,50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엄청 위험했던 거예요.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 더 쏘아 올린 거예요. 이거 위험했다는 거죠. 이거. 네.
그때 이란 공격이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끼고. 그러면 유태인 자본들이 달러를 다른 걸로 바꾸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빠졌잖아요. 지난 한 달간. 이게 그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미국의 근본적인 체질이 개선됐느냐? 절대 아니에요. 미국의 외교적 입장도 약해졌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빨리 다른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본격적인 해결책이. 그래서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북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중국 가서 중국한테 동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아마 원치 않을 거예요. 그것도 흐름에 맞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두 개가 다 해결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위기를 살짝 넘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다시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다시 악화되기 전에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달러 자본한테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돈이 불린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될 때까지 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품이 낄 정도로 투자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트럼프가 필요하고 세상에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자본이 그걸 필요로 하거든요. 물꼬만 튀우면 쏟아져서 밀려들 거예요. 예. 이겁니다. 자, 그 와중에 이재명은 우리의 골칫거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 만약 된다면 부동산 때려잡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닐 거예요. 급한 돈 빨리 팔아서 이러올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왜? 전 세계 자본에 몰려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도 딱 맞아요. 그리고 이 해결 방안은 중간선거 전에 나온다. 그러면 이번 중간선거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큰 뒤에 새로운 득점 요인이 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 개혁하는 거. 이번에 오늘 보니까 전북도지사 돈 뿌린 거 나왔더라고요. 한 차례가 아니라 20차례 이상. 그걸 몰랐겠습니까? 한 차례에서 지금 뭐 제보받아서 샀다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차 대리 비용을 줬다고 하지만 지금 20차례 이상이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은 민주당에서 차곡차곡 쌓아왔다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전북도당이면은 민주당 수박 세력의 북쪽 최전선이에요. 네, 조국이 기웃거리는 곳이죠. 자, 그런 것을 계속 돌파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 타이밍하고 미국이 이란에서 나오겠다라는 타이밍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일치하는 게 뭐냐? 인도네시아가 온다. 인도네시아 우리한테 엄청나게 뻣뻣했거든요. KF21뿐만이 아니라 이게 묘하게 얽힌다. 자,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가입국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NPT에 가입을 해놓고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합법적으로, 지금은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공격했지만 국제법에 반해서 이란이 NPT에 가입 탈퇴도 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러면 정말로 전 세계 연합군이 구성돼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공격했느냐? 이게 이유잖아요. 핵무기 개발할 거라고. 그런데 NPT에 위반을 했으면은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병력을 지원받으면서 대규모 후세인을 공격할 때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격 이유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 방문권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상당히 뻣뻣해졌죠. KF22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예전에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독재자, 즉 우리말로 한 박정희 같은 사람의 사위예요. 예. 그래서 다시 대통령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KF21 할 때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때 우리 시재기 나왔을 때 그것도 참석했었습니다. 돈을 태우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제대로 안 냈지요.
그때 엄청 뻣뻣했어요. 지금도 뻣뻣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에이펙에서까지도. 근데 제가 오늘 유심히 봤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왔지?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는 게, 위에 사진에서 보여주는 게처럼 아주 공손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발언도 제가 쭉 지켜봤는데, 거의 사과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좀 잘못한 적이 있다. 그냥 풀이해서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지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상보적이다. 한국의 기술, 우리는 시장, 천연자원, 그리고 그것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보가 중요하다. 협력을 기대한다. 즉 결과적으로 사과한 거예요. 즉 KF21 사과한 겁니다. 사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그래서 포괄적 전략자 동맹을 올라선 건데 이것은 지난번 싱가포르 총리가 우리한테 완전히 이제 우리랑 손을 잡은 것이고 베트남, 필리핀 그 다른 데는 무리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레이시아나 태국 이런 데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좀 까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마저도 돌아선 거예요. 와서 꼬리를 내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얼마 전부터 KF21 열몇 대 사간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밀린 돈도 갖긴 갖겠죠. 나라 전체 차원으로 봐서 큰 돈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자세를 갑자기 취하게 됐는가? 작년 에이펙에 왔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11월 달에. 이것이 왜 트럼프가 이란에서 전쟁 끝내겠다고 말한 그 타이밍에 왔는가?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저 우연의 일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보면 재벌 총수들도 지금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갑자기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왔느냐고 생각을 하느냐면 프라보가 상당히 좀 공포에 질리는 그런 표정이 좀 느껴졌고 이재명은 막 졸린 눈이에요. 즉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팽팽했거든요. 기 안 죽으려고 인구가 2억이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예. 근데 꼬리를 내렸다는 인상이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왜 그랬을까? 이것은 지금 에이펙에서 원래 미국이 컨트롤을 하면서 거기 해상로를 지키고 있고 중국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었지만 미국은 힘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한국한테 바통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에이펙 바로 전에 아세안 미팅에 이재명이 갔었죠. 그래서 평화 유지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데서 본때를 보여줬고 필리핀 가서도 우리 마약 사범 하나 우리가 데리고 왔죠, 이번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연장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나서서 먼저 손을 잡았고, 우리 손을. 그 미국이 우리한테다가 바통을 넘겨준 거거든요. 거기에 거부를 하던 인도네시아까지 올라탔다. 이제는 그들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이 지역에 총대는 한국이 매는구나.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이란에서 종전을 할 것처럼 발을 빼는 모습을 딱 보였을 때. 그래서 제가 이란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란전 더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티격태격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한 몇 주 해왔잖아요. 지금. 북한과의 이야기가 해결이 됐구나. 그걸 프라보가 알았구나. 한국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겠구나. 에이펙에서 폼적석이 갑자기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세안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다. 그래서 프랑스랑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전투기 계약하고 나 혼자 중국 만나러 가고 나도 러시아도 만나러 가고 나 혼자 미국도 만나러 가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한국하고 먼저 한국하고 해결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위에서. 그걸 이제 알았고 그 핵심 신호가 이번에 트럼프 쪽에서 나왔다. 즉 그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고 그쪽에 많은 투자가 발생할 것이고 거기가 다급고 세상의 한 축으로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총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한국의 눈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날라왔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갑작스럽다는 말을 제가 왜 하는 거 하니? 통역을 안 데리고 왔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나 옛날에 오픈
그 뭐 미국의 AI 기업 총수들이 청와대 예방하러 올 때도 보면은 자기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한 우리 청와대 통역사보다 더 훌륭한 통역사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오픈 AI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거기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고. 그런데 브라보가 오면서 통역사가 없이 이재명 영어로 일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재명의 통역사가 같이 통역을 해줬어요. 야, 그래서 이게 급하게 왔다. 급하게 왔고 고개를 급하게 숙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례를 완벽하게 해줬다. 총수들을 급하게 모았을 거라고 봅니다. 프라보 말이 맞죠. 우리는 큰 시장이기도 하고 자원도 있다. 동남아의 전진기지가 되는 거죠. 그게 미국의 글로벌 전략하고도 맞는 거예요. 저렴한 노동력으로 고급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거. 거기에 여러 이제 등급이 있겠죠. 싱가포르가 해야 될 일. 인도네시아도 거기에 그룹에 하나 들어온 거죠. 자, 이래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생산 기지가 생기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거기가 미국이 그 지역을 패권으로서 지배했다에 가까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그게 미국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다 달러로 써주겠다는 거잖아요. 달러의 용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 다음 신재생 에너지는 먼 세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급속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급하게 알았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발언 한번 볼까요?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예, 오늘 한 거예요. 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해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초창기 이란 침공 때는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일단 단계적 접근 방식, 우크라이나, 이란, 북한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시간을 벌기 위한 단순한 작업이니까 그게 복잡할 거 없다. 왜? 우크라이나전은 해결이 안 되니까. 애매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북한이 노를 했다. 갑자기 시간이 없어졌다. 정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진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은 트럼프가 그 이야기하고 이란 끝낸다는 이야기하고 프라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날라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의 어떤 해결 방안도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러시아 한번 볼까요?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타스 통신. 이 두 개가 일단 대문 사진에 있는 기사인데 눈에 띄지요. 왼쪽에 미국 국무장관이죠. 루비오. 이란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란과의 전쟁 후에 나토의 가치를 재검토하겠다. 이것은 러시아가 계속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미 나토는 붕괴됐거든요. 미국은 나토 아니에요. 나토는 군사동맹이잖아요. 그 군사동맹의 7-80%의 전력을 차지하던 미국이 빠져나갔으니까 나토는 해체된 게 맞아요. 그걸 한 번 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러시아 너희랑 우리가 계속 코드를 계속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나토의 가치를 재검토? 나토가 붕괴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에 사진 속의 인물은 러시아의 외교부 차관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양보하라고 압박 중이다. 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야 돼요. 이란전이 끝나고 내일 어떤 발표가 있겠죠. 바로 끝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 다음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란하고 우크라이나가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 이제 러시아 외교부 차관의 말을 조금 더 볼게요. 밑에 소제목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미국이 키예프한테다가 모스크바에 좀 맞춰줘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을 빼는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돈바스 지역이나 뭐 자포리지아나 그 근처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완벽하게 다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 여지를 남겨놓는 선에서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예. 즉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휴전의 방식을, 즉 돈바스 지역을 먹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인정해라는 겁니다. 뭐 요즘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 나왔죠. 영토 문제가 뭐 걸림돌이다. 그 영토 문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바스는 러시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이란전이 끝날 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문하는 것처럼, 방한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이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예. 자, 나토가 와해됐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조금 달콤한 어떤 관심을 지어주면은 이걸 올라타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북한이 오케이 했을 리가 없거든요. 자,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조그만 기사로 처리됐지만 타스 통신의 대표단이 북한의 중앙방송, 중앙통신인가요? 예, 중앙통신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북한을 방문하고 있을까? 그것도 참 신기하죠. 예, 이 중에 기사를 하나 볼게요. 밑에 기사, 위에 건가요?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여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이 콘드라쇼프인데, 이 사람이 타스통신의 회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 총책임자. 여기가 최선희 외상을 만난 거예요. 예, 북한에서 지금 북한에 있는 거죠. 그럼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러시아와 북한이 다극화 세상을 위한 싸움을 이끌어왔다. 다극화 세상으로의 이전이라고 하지 않고 다극화 세상을 위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것을 막아서는 세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일단 나토가 다극화를 거부하죠. 일극체제, 패권체제를 원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의 패권 시대의 경계선 중에 하나가 우리 한반도잖아요. 패권 구도가 만들어 놓은 분단선이잖아요. 남과 북이. 그렇죠. 그걸 헤쳐나가는 게 쉽지 않다. 트럼프의 행동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다극화로 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북한이라는 부분이 해결될 때, 자, 패권 구도하에서 남북이 분단이 됐고, 거기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빵빠레를 올리는 그런 게 벌어져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란까지 종전을 한다 하면 내일 그런 것들을 시사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한 4개, 5개 정도의 사안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그걸 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목적지는 이것이다. 예, 그래서 이번 4월이 상당히 드라마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봄다운 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위에 보니까 뭐 마크롱이 지금 일본에 가 있는 모양인데 가차없이 꼬집기, 트럼프를 비판했다. 자, 오늘 맥락을 쭉 보시면은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토가 붕괴됐고 미국은 마크롱을 버렸다. 마크롱이 지금 살아남으려면 마크롱의 지지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에 가까워요, 지금. 예, 그것도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미꾸라지 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일단 말은 해놓고 국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저런 말을 했다고 보고 또는 일본도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G7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 빼고는 전부 다 버림받는 거거든요. 지금. 맞죠? 네, G7에 있는 나라들이다. 일본,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다 버림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더군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열어버린 트럼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한 말인데 각자 도생이라는 게 다극화 세상이라는 낱말로 치환을 하게 되면 설명이 돼요. 이걸 이렇게 언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많이 이해한 거예요.
그나마 사실관계를 쫓고 있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해쳐 모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우리까지 오는 거잖아요. 저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서. 아, 형님 제대로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새로운 규칙이 시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은 힘이 빠졌고 중국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상이 안정될 때까지 연대를 위한 여러 나라들이 연대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하고 전략 포괄적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한국이 아세안에서 지도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적 역할을 해주겠다 하더니 이번에 프라보까지 인도네시아에 올라탄 거잖아요. 마침 이란에서 발을 빼겠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그날에. 예. 자, 오늘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